안녕하세요, 추드입니다. 구독자분 중에 채널명이 길어서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이 추드라고 한번. 자, 오늘은 드라마 전개 예상보다는 작은 아씨들에서 꾸준히 나오는 복선이죠. 세 가지 식물들을 통해서 이를 투영하는 세 자매의 성격, 가치관, 앞으로의 방향성 등을 추측해서 얘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작은 아씨들 원작 내용까지 참고해서 만들었으니까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면 세 자매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세 자매를 보시면 인물 한 명당 대표하는 식물이 있고 작가님은 이를 등장신마다 조금씩 흘려서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식물이 있었는데요. 도둑공주, 열무, 푸른 난초가 있습니다. 도둑공주는 오인주를, 열무는 오인경을, 푸른 난초는 오인애를 투영하는 식물입니다. 먼저 도둑공주 오인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자매 중 첫째이자 돈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어하며 부에 대한 집착이 가장 심한 인물입니다. 작은 아씨들 원작에서는 첫째 마거릿으로 나오는 인물로 원작 속에서도 부를 쫓으며 허영심이 있는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를 쫓는 오인주를 대표하는 식물이 도둑공주라는 것은 이미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눈치채셨겠죠? 지금은 볼품 없잖아.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 지금은 보잘것없는 오인주이지만 비자금을 찾게 된다면 진짜 공주님이 되겠죠. 호황된 불을 쫓는 원작의 마거릿처럼 오인주를 대표하는 도둑공주라는 식물 자체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식물이며 도둑공주라는 이름 역시 돈을 도둑질을 해서 공주가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중 오인주는 해당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주운 거라고 자기 위안을 하지만 저도 이 돈에 권리가 있어요. 저건 원래 선생님께서 훔치신 돈인데 저는 주었어요. 사실상 해당 돈은 훔친 것과 같은 것이죠. 해당 비자금의 출처는 원령가의 것이 아니라 보배저축은행으로 피해를 본 3만여 명의 피해자들의 눈물과도 같은 돈이니까요. 그렇다면 인주는 말 그대로 돈을 도둑질한 도둑에 불과한데 공주처럼 꽃을 피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는 이 드라마가 결말에서는 카타르시스를 안겨줄 것이며 이를 위해 인주에게 남겨진 역할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보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돈으로 행복을 얻는다면 이는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 전개도 아니며 주인공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는 행동이겠죠. 이를 위해 작가는 인주에게 작은 아씨들 원작 마거릿 내용에 추가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 내용까지 더 얹어주었습니다. 인주는 원상우를 만남으로써 몬테크리스토 백작 역할이 추가되는데요. 해당 장면에서 원상우가 들고 있는 책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며 원상우는 인주의 탈출을 돕습니다. 탈출을 돕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인 게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내용은 에드몽 단테스가 억울한 누명으로 14년간 옥살이를 하다 한 노인의 도움으로 몬테크리스토 섬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노인이 죽자 노인의 시체 대신 자신이 자루에 들어가 감옥을 탈출, 섬에서 보물을 찾아 단테스에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다시 태어나 막대한 돈을 바탕으로 권력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즉 인주의 탈출을 도운 원상우 역할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노인이며 인주는 단테스에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되는 인물이겠죠. 즉 오인주의 역할은 작은 아가씨들의 마거릿으로 시작해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끝나는 허황된 부를 쫓다가 부를 얻고 권력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역할까지 주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아씨들 인터뷰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오인주가 한다고 밝힌 적이 있거든요. 보배저축은행 사기로 만들어진 비자금, 그 비자금으로 국민들을 대신해 원령가를 처벌하는 존재. 이 처벌이 끝난다면 도둑공주는 꽃이 피어 도둑이 아닌 진짜 공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열무, 오인경입니다. 세 자매 중 둘째이자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오인경. 마찬가지로 작은 아씨들 원작에서도 둘째 조세피는 정의감이 투철하며 진실을 쫓는 인물입니다. 정의감 있는 오인경은 직업마저도 진실을 쫓는 기자이며 1화부터 열무김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나왔죠. 국중 오인경의 남사친 하종호는 열무를 굉장히 좋아하며 자신의 유튜브에 열무의 발화부터 수화까지 영상을 올려놨었습니다. 이는 열무김치를 좋아하는 인경에게 열무를 선물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열무를 투영하는 인물인 인경에게 마음을 드러내는 작가님의 연출이기도 하겠죠. 또한 해당 장면에서 열무를 보고 인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사랑스럽다. 물과 햇빛만으로 어느새 늠름한 열무가 되네. 너무 사랑스럽다. 물과 햇빛만으로 어느새
늠름한 열무가 되네. 이 부분이 드라마 내에서 열무가 가지는 의미를 가장 잘 알려주는 결정적인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햇빛만으로 늠름한 열무. 인경은 이러한 열무를 사랑스럽다고 느낍니다. 즉 영양제나 비료 없이 물과 햇빛만 있어도 늠름하게 자랄 수 있는 열무를 동경하는 것이며, 자신의 삶 역시 열무처럼 영양제나 비료의 도움 없이, 즉 돈의 도움 없이 정의감과 정직함으로 똘똘 뭉쳐 돈 없이도 늠름하게 자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그 예시로 인경은 어렸을 때 고모 할머니 밑에서 풍족하게 자랄 수 있었지만 이러한 환경을 원치 않았고, 첫째 인주가 돈을 가져오자 불법이라며 얼른 신고하지 않으면 언니를 신고해버리겠다는 등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자매 중 원령가에 대놓고 저항하는 인물 역시 오인경이 유일하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도 자신의 정의감으로 타협하지 못하는 장면은 조금은 답답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인경은 똑똑한 사람이었기에 원령가의 도움 없이 고모 할머니의 도움으로 이내를 치료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지혜로운 모습 역시 보여주었습니다. 물과 햇빛만으로 늠름하게 자랄 수 있는 열무를 동경하며 열무김치를 가장 좋아하는 오인경. 이러한 이유로 인경을 투영하는 식물은 푸르고 청렴한 열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열무는 정직, 정의감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고모 할머니와 종호의 할아버지 말로는 돈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천부적이라는데, 인주가 가져온 20억의 비자금이 박재상 재단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으니 20억 있다고 했잖아. 그 돈 박재상 재단으로 들어가는 비자금이었어. 그 돈이 박재상 돈이라고? 이를 시작으로 인경이 원령가의 돈의 흐름을 추적해 조금씩 옥죄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푸른 난초 오이네입니다. 첫째, 둘째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진 셋째죠. 이는 위 두 언니들과 달리 열무김치를 굉장히 싫어하며 먹지도 못하는 것이 복선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엄마, 이내는 열무김치 안 먹는데? 자, 여기서 푸른 난초는 원령가를 대표하는 식물인데 왜 이내와 푸른 난초를 엮는 것인지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가실 것 같은데요. 이내는 예술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흔히 말하는 천재입니다. 작은 아씨들 원작의 넷째 에이미 역시 예술 감각이 뛰어난 아이로 나오죠. 참고로 왜 셋째가 아니냐면 원작에서도 작은 아씨들 드라마 내용처럼 셋째가 있었으나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내는 자신의 집안보다 원령가에 더 엮이고 싶어하며, 이는 4화에 나온 멘트에도 절실히 드러납니다. 다른 사랑이 받고 싶었나 봐. 그냥 동생이니까 사랑해주는 거 말고. 어떤 사랑이 받고 싶었어?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쓸모가 있어서 사랑해주는 거. 태어나서 받는 대가 없는 사랑보다는 자신이 그림을 잘 그려서 쓸모가 있어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내. 철저한 능력 위주로 자신을 바라봐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며 자신의 쓸모 있음을 알아봐주는 원령가에게 속하고 싶어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죠. 박재상의 아내이자 원령가의 안주인 원상아는 그런 이내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내에게 원상아는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좋겠다. 이제부터 얘가 네 난초야. 너무 아름다워. 이는 작가님이 오이네를 대표하는 식물이 푸른 난초임을 넌지시 던진 장면 같습니다. 허나 이 푸른 난초는 결과적으로 이내의 목숨을 위협했죠.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상을 가져올 수 있는 독초인 푸른 난초. 겉으로 봤을 때는 예쁘나 가까이 가면 독초인 푸른 난초처럼 푸른 난초를 대표하는 원령가 역시 겉으로는 우아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 속은 썩어 문드러진 기괴하고 잔인한 집단인데요. 이러한 푸른 난초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 이내가 아름다움에 반해 다가가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내는 푸른 난초를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위의 두 언니들을 대표하는 식물들과 달리 푸른 난초는 이내 본인이 좋아서가 아닌 원상아가 건네는 유혹이 더 컸죠. 원작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내의 앞으로를 추측해보자면, 원작에서 넷째 에이미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만큼 예민한 성격과 질투가 많은 편이지만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아 자랐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이 많은 아이이며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내 역시 현재는 자신의 주변보다는 원령가라는 잘못된 꿈을 쫓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 나름대로 언니들을 도울 것이며, 추후에는 푸른 난초가 아닌 다른 대표하는 식물이 이내에게 등장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끝으로 댓글로 흥미로운 정보를 전해주신 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옛 빅토리아 시대
즉 1830에서 1900년까지 초록색 염료가 귀했으며 이 염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비소와 구리가 잔뜩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허나 이때는 비소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만들기 어려운 색인 초록색을 이용해 인테리어와 옷을 만드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원령과 건물 내부를 보면 초록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프닝의 매니큐어색, 원상아가 사용하는 핸드폰 역시 초록색, 포스터에도 초록색을 입고 있습니다. 작가님이 고전 문학, 과거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빅토리아 시대의 부를 상징했던 초록색을 원령과 인테리어에 넣은 것도 어쩌면 아름답지만 독성이 있는 과거의 빅토리아 시대 초록색을 투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으로 작은 아씨들 드라마가 더욱 재밌게 느껴졌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 기가 막힌 리뷰와 내피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은 볼품 없잖아. 꽃이 피면 진짜 공주님이야.